지난해 여름 택배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당혹스러운 일을 겪었다는 한 사례자를 만나봤는데요. 고객에게 물건을 발송한 후에 벌어진 일이었다고 합니다. 고객한테서 밤늦게 카톡을 받은 거예요. 이게 완전히 터져가지고 다 흐르고 박스도 다 파손된 채로 집 앞에 놓여 있었다. 당시 고객이 보내준 사진을 보고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다는데요. 심각하게 파손된 채 배송된 물건. 그보다 더 당혹스러웠던 건 사고 접수 처리 과정이었는데요. 일이 벌어지고 일주일이 지난 뒤에서야 비로소 사고 접수가 진행됐다고 합니다. 잘못된 상태로 그대로 이제 반품을 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이제 젖고 냄새나고 이런 걸 더군다나 여름에 그거를 보관할 수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고객한테는 죄송하지만 그걸 냄새 나는 걸 거의 5일 동안 그 보관해 주신 것도 죄송하다고 그 이제 버리시라고 제가 배상을 해드리겠다고. 설 연휴에 택배 물량이 많다 보니 해마다 1, 2월엔 소비자 상담 건수도 증가한다는데요. 상품 파손, 분실 등의 피해가 발생하면 즉시 해당 업체에 사고 접수를 해야 합니다. 파손권이나 뭐 이런 거는 좀 걸려요. 왜냐면 여기 물건을 저희가 다시 사고해주고 해서 본사를 올려서 그 파손된 구역을 정확하게 확인을 해야 되고요. 파손된 구역이 어딘지 뭐 저희가 기파일은 상차에서 보내면서 뭐 파손이 됐는지, 그다음에 이동 중에 파손이 됐는지, 배송 기사님이 배송하시면서 파손이 됐는지 뭐 이런 거 확인 작업이 필요해요. 그래서 한 일주일 정도 저희가 보는데 복잡하네요. 그렇습니다. 늦어도 14일 이내에는 피해 사실을 알려야 추후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데요. 택배 서비스 관련 피해를 줄이려면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택배 발송을 의뢰하실 때에는 물품 정보나 가격 정보를 정확하게 기재를 해서 그 운송장을 배송이 완료될 때까지 가지고 계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물품이 분실되거나 파손되었을 때에는 이 운송장에 적혀 있는 물품 가액을 기준으로 배상을 받으시기 때문에 물품 가액은 정확하게 적어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대충 적는 파손이나 경우가 훼손의 있는데요. 우려가 있는 물품을 보내실 때에는 꼼꼼하게 포장을 해주시는 것이 좋고요. 포장을 다 하신 경우에는 사진을 찍어서 자료를 남겨두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사진 꼭 찍어야겠네요. 네. 자, 그리고 명절 연휴가 되면 공항 이용객도 증가하는데요. 그렇다 보니 지난해의 경우 1, 2월 한국소비자원의 항공 서비스 관련 소비자 상담 건수만 해도 무려 1,400여 건이나 됐다고 합니다. 네. 특히 항공기가 지연되거나 결항되면서 승객들이 피해를 입는 경우가 많다는데요. 그렇다면 보상은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소비자 품목별 보상 기준에 따르면 항공기가 국내선, 국제선으로 나눠서 지연 시간, 정도, 그리고 대체 항공편 제공 여부까지 모든 것을 판단해서 배상 금액을 가이드라인을 주고 있습니다. 자, 방금 들으신 것처럼 분쟁이 발생했을 경우 대부분의 국내 항공사는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한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에 따라서 배상을 진행한다는데요. 국내선과 국제선으로 나눠서 각각 지연과 결항에 따른 배상 기준이 명확하게 고시돼 있지만 네. 사실상 기준대로 배상을 받기는 어렵다고 합니다. 참 쉽지 않은 것 같아요. 네. 안전상의 이유로 항공기가 결항하거나 지연했을 때 배상을 해주지 않아도 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이걸 면책 규정이라고 그러는데요. 항공사가 면책을 주장하면서 우리는 책임이 없지만 도의적인 차원에서 이 정도는 보상을 해줄게 라고 하면서 승객의 불만을 무마시키는 거죠. 대부분의 항공사들이 명시하고 있는 피해 구제 대상에서 기상 상태와 안전 운항을 위한 정비 등의 이유로 발생한 피해는 면제돼 있다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사실 소비자들이 면책 사유에 대해서 확인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배상을 받기는 어렵다고 합니다. 비행기 그렇겠네요, 정비는 진짜. 미리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네. 또한 위탁 수화물의 분실이라든지 파손 등의 피해가 발생했다면 그 즉시 공항에서 해당 항공사의 피해 사실을 알리고 확인서를 발급받는 것이 좋습니다. 자, 명절 선물로 상품권도 많이 이용하실 텐데요. 특히 모바일 상품권은 주고받기가 편리해서 사용량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죠. 명절을 앞두고 상품권을 정가보다 저렴하게 판매하는 온라인 중고거래 사이트를 이용할 때에도 주의가 필요합니다.
중고 카페를 통해서 그 거래를 보고 제가 거래를 한 거고요. 본인 신분증이랑 같이 보내주길래 그걸 믿고 48만 원 입금한 후에 발송하는 거를 시기를 늦춘다던가 여러 가지 핑계를 대면서 그래서 발송을 안 해주다가 결국에는 제가 이제 환불을 해달라고 요청을 했더니 언제까지 돈을 입금해주겠다 하면서 지금 2주, 3주 지난 시점까지 입금을 안 해주고 있는 거죠. 저한테 돈을 돌려줄 의지가 없다고 판단을 해서 경찰서에 가서 신고는 이미 한 상태고요. 지금 아마 관내 경찰서로 이관이 돼서 조사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분증까지 찍어주는. 이처럼 상품권과 관련된 사기도 증가하고 있다는데요. 온라인으로 상품권을 거래할 때 반드시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인터넷을 통해서 큰 폭으로 할인을 해서 대량 구매나 현금 구매를 유도하는 사업자에게서는 구매를 피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대부분의 상품권은 유효기간이 지나도 소멸시효가 5년 이내면 금액의 90%를 돌려받을 수 있다는데요. 하지만 환급이나 기간 연장이 어려운 상품권도 있긴 합니다. 유효기간이 지났는데 제가 알기로는 이거를 뭐 연장이나 뭐 환불이 된다고 알고 있어서 고객님께서 받으신 거는 연장 환불이 적용되시는 쿠폰이 아니라 일회성 쿠폰을 받으신 거세요. 해당 쿠폰은 유효기간 이내에만 사용 가능하실 건이세요. 이벤트나 프로모션을 통해서 제공되는 상품권인 경우에는 통상의 상품권보다 유효기간이 짧게 정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러한 상품권을 보유하셨다면 유효기간을 사전에 확인하셔서 기간이 도래하기 전에 사용을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소비자 피해가 발생했다면 1372 소비자 상담센터나 행복드림 열린 소비자 포털로 상담하시길 바랍니다.